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이게 마취 크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래전 얘기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간염과장 센터를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한 십수년 전의 일인데요. 이제 당시에는 이제 한국의 엠버 기술자들이 크게 이제 많지 않은 그런 때라서 이제 몇 명 그렇게 없었어요. 이렇게 막 오픈해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좀 이제 기술 자체가 좀 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엠버 특강을 특강 한 번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초보 기술자들이 정말 이제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서 저 특강을 듣고 이제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 당시에서 제가 이제 그 특강에서 시범 시술을 이렇게 한번 하게 되면 다들 이게 엠버 기술을 좀 많이 신기했고 또 이제 마취제를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하는지, 또 얼마만큼 몇 분을 기다렸다가 또 이제 시술하는지, 뭐 이런 궁금증을 많이 이제 가졌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저 역시도 이제 이런 이제 반영구 화장용 마취 크림이나 이런 마취 제품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과정에 우리 인체에 이제 바르게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취가 되는지는 아주 이제 조금만 이제 기본적인 상식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지 이제 조금 이제 좀 디테일하게는 사실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그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제 마취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인체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취가 되는 그런 과정은 사실은 그 화학자들이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제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도 아시는 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마취과 선생님 정도는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 기술자들은 마취제의 성분이나 뭐 작용 원리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제 기준으로 보면 잘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우리는 그냥 기술자이기 때문에 기술만 알면은 되고 마취 제품은 그냥 그게 있기 때문에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색소 같은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제 구입 경로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 반영과장 기술자들이 마취제를 어디서 구입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굉장히 딜레마가 빠집니다. 구입 경로가 사실 불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살 데가 없으니까 뭐 우리가 뭐 온라인이나 이런 데에서 막 문자가 막 오거나 하고 뭐 이제 또 막 마취제를 구입하도록 하고 막 이런 문자도 오고 이러는데 이게 가짜 마취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제 마취제가 지금 한국 시장에 전부 이제 꽉 잡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술자들은 리도케인 자체가 몇 프로인가만 사실 관심이 좀 있는 것이지 리도케인 몇 프로가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하고 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 지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 그냥 이제 재료상이나 또 공급자분들이 마취제를 공급하시는 분들이 이건 뭐 몇 분 기다렸다 써라, 몇 분 기다렸다 써라 이렇게 알려주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제 시술을 하는 것이고, 또는 이제 저희들 같이 오래도록 시술을 뭐 한 사람들의 그런 경험담을 들어서 또 그분들한테 배워서 또 여러분들도 시술하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마취제를 사용법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리 우리 반영과장 기술자들이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디서 의대에서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배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정확한 근거를 댈 수가 없죠. 근데 경력이 오래된 뭐 같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마취제 성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취제 원리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 신경절에 인젝션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저도 뭐 이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반영구 화장에서는 우리는 바르는 마취제만 쓰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 알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간혹 이렇게 보면 우리 반영구 화장 기술자를 대상으로 어떤 이제 무슨 단체에서 또는 누가 마취제의 뭐 성분과 뭐 작용 원리 그걸 뭐 세미나를 하거나 특강을 하시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왜 저런 교육을 해야 될까? 하는 의아심이 좀 들죠. 제가 이제 수십 년 전에 반영과장 병원에서 센터를 할 때 같이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이번에 제가 이제 무슨 세미나가 특강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우리 이제 한 50명이 오시는데 선생님께서 마취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발랐을 때에 어떤 이제 생태학적으로 어떻게 마취제가 되는 그 경로를 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느냐라고 제가 이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좀 특강 한 10분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까 그 의사 선생님께서 아주 멋진 말을 해주셨죠. 뭐냐? 우리는 의사이지 마취제 만드는 화학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선생님 말이 맞아.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건방지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의대에서는 마취제가 인체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고, 이거는 뭐 당연히 조금씩은 다 배울 거예요. 마취과 선생님들은 더 많이 배우시겠지만은. 근데 리도케인이 어떻고 에프네프린이 어떻고 이게 역할이 어떻고 몇 프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 반영과장 기술자가 알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병원에 가면은 주사 마취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사 마취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주사 마취 하는 게 이게 이제 덴탈 마취제인데요. 이런 거를 이제 주사기에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은 이제 주사하지 말아라. 이런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알기로도 몸무게에 따라서 얼마 정도 비율로 넣어라 하는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젝션을 안 하잖아요. 반영과정 기술자는 그냥 바르는 크림 정도만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제품이 탁 나와 있으면 좋은데, 메드 인 코리아로 제품이 탁 나와 있으면은 이게 반영과장 눈썹용도다 딱 하고 딱 나와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손에 있는 중국산 제품들, 이런 제품들 이런 제품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저도 리도케인의 역할,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역할, 이 정도만 이제 우리 수강생들한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저건 저렇게 되는 거야만 가르치지, 그게 무슨 몇 그램을 써야 되고 사람 신경계에 어떤 작용을 통해서 화학 공식이 어떻고 분자 공식이 어떻고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머리 아프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또 경험이 제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 비교적 이제 통계를 완전히 이렇게 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제 케이스에서 얻어졌던 노하우를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품은 있어. 자, 이렇게 제품이 있단 말이야. 제품은 있는데 그 제품을 발라. 근데 어떻게 발라? 요령껏 발라야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고. 두 번째, 몇 분 대기했다가 시술해. 요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이라인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게 눈이라는 게 우리가 외부로 노출되는 장기에 해당한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 눈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마취 크림을 아이라인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조심해서 이제 발라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 자, 시술을 하다 보면 저도 정말로 짜증나는 일이 많이 생겨요. 주사 마취를 정말로 한번 해봤으면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거 대탈 마취라 그랬잖아요. 주사기 꽂아가지고. 저도 한국에서는 이제, 인젝션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저 중국에서는 이제 좀 해봤습니다. 예, 해봤는데, 하면 안 되죠, 한국에서는. 그래서, 어떤 고객은 이 바르는 마취제만 하더라도 충분히 효능을 보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고객분들은 정말로 마취가 안 돼서 정말 주사 마취를 한번 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충동을 막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막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시술할 때마다 이제 그렇죠. 통상 이제 제 경험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배운 거니까 여성분들 이제 생리를 하거나 또는 그 전날에 오늘 만약에 시술했어 그러면 그 전날에 좀 과음을 많이 하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통상 마취가 잘 안 되거나 빨리 깨거나 보통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배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느냐? 다 저희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야. 몇십 년 전부터. 30년, 27년 전에도 생리하고 술 마시고 이럴 경우에는 마취가 잘 안 되더라. 또는 빨리 깨더라. 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마취제에 대한 지식이야.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이상은 저도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고,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 좀 논문 같은 걸 하나 좀 이렇게 써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마취제에 대한 논문을 제가 쓴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어떤 이제 좀 이제 역할을 하실 수 있으신 분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은 한번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큰 의미는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들 같이 이렇게 마취제에 대해서 논문을 썼다. 그러면 누가 인정해 줄 거야? 내가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인데. 그죠? 근데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학문적으로 기술을 가르치신다든가 테크모션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예를 들어 기술 서적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하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내가 의사도 아닌데 마취제가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떠들어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가짜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왜 마취 크림을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깨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시술 경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 되면서 내려오는 거야. 그게 근데 배우기를 의사인데 배우지 않았잖아. 그죠? 또 의대를 다닌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구전으로 또는 수업을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경험에서 말하는 거야. 이게 데이터가 없어.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통상 이제 하는 말이 마취제에 조금 이제 민감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이 국소 마취제, 병원에서는 에너서렉이라고 하죠. 근데 이 국소 마취제가 좀 굉장히 안전한 마취제라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10만 분의 1, 몇십만 분의 1인가 10만 분의 1 확률로 쇼크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10만 분의 1 확률이면 거의 안전한 거죠. 거의 안전한 거예요.
쓸데없는 데다 막 덕지덕지 바르지 않는 이상, 만약에 눈 아래다가 막 덕지덕지 바르지 않는 이상, 이거는 뭐 피부에서는 그냥 반영 화장 용도로 바른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99.999%, 거의 100%에 가깝게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옛날에 병원에 있었을 때에, 이제 뭐 리도케인이나 뭐 이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덴탈 마취제 뭐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이제 수술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제가 옆에서 구경도 하고, 저는 이제 병원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 제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좀 이제 여쭤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이제 기억이 나요. 오래전 얘기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이제 비의료인이지만, 이제 성실하게 좀 성의 있게 답변을 주시고, 또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운 게 사실은 전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딱 필요한 것만, 메모리가 딱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제자분들한테 이렇게 뭐, 특별히 또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이제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 좀 괜찮은 제품이 있고, 좀 덜 괜찮은 제품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마취제가 좀 괜찮은 게 있고, 저거는 좀 덜 괜찮은 게 있어. 근데 제가 20 몇 년 동안 눈썹 아이라인 마취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제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마취제입니다. 그 마취제가 제일 좋아요. 눈썹 아이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좋습니다. 인터벌이 뭐 한 30분 정도 되는 거. 제일 좋은데, 문제는 가성비가 떨어진단 말이야. 아까 조금만 하죠? 요만하죠?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 쓰냐? 이런 걸 쓰잖아. 이런 거. 그죠? 피부과에서 또는 피부관리실에서 쓸 수도 있는 이런 덕용 제품.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왜? 하나 사면 엄청나게 오래 쓰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정식으로 수입하는 우리 반영과장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는 전문 마취제를 수입하는 업체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유통이 되는 거를 우리 기술자들이 사가지고 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 라인이 없어. 이게 문제예요.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는 비공식 라인만 있는 거죠. 비공식 라인. 그러니까 비공식 라인이 존재한다는 거는 기술자가 그만큼 사실은 좀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건데, 공식적으로 또 기술자는 그렇게 많은데 왜 공식적인 업체가 없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 그럼 그건 뭐냐? 시술이 아직 합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공식 채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의 반영과 화장을 정식으로 만약에 수입하는 업체가 있으면 돈 좀 벌겠죠. 뭐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현재는 중국 제품에 의존해야 하는 이제 기술자들이 우리 기술자들이 좀 이제 측은하죠. 저도 기술자고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기술자고. 그런데 반영과 화장 전문가들이 쓰는 마취 크림도 하나 메드 인 코리아 제품이 없는 실정을 생각을 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좀 측은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일반적으로 반영고 화장 재료상에 전화를 하게 되면 마취제 없다고 할 거예요. 아마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는 업체들은 또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이제 제가 이 반영과장 기술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반영과장 기술자들이 또 신고하는 정신이 또 투철해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마취제 있냐고 물어보고 마취제 있다고 신고해요.
물론 반영구 화장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을 하시는 분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재료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고를 당하는 것도, 사실 반영구 화장은 기술자들한테 전부 신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반영구 화장 하시는 분들이 신고 정신이 너무 투철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때로는, 우리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을 또 신고하죠. 좀,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마취제가 이제 없어. 그러면은 막 찾아요. 막 찾아가지고 옛날에 혹시 저한테 문자 보낸 사람이 있나 없나 해서 막 찾아요. 그러고 이제 간혹 이제 또 이제 관련 업을 하는 사람들 미팅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또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제품 좀 가져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공식적인 루트가 없어. 공식적으로 마취제는 어느 재료상이 팔더라.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 27년 했는데도 제가 이제 모르고 있어요. 근데 또 이 제품을 파시는 분들은 마취제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기가 막히게 또 연락이 와. 기가 막히게 모르는 번호로 와. 모르는 번 입력을 시켜놔도 모르는 번호로 온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마취제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을 옛날에 시킨 적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다른 번호로 써. 다른 번호로 해가지고, 제 번호야 온라인에 오픈이 확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번호로 옵니다. 근데 결국은 중국산인 거는, 맞아요.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중국산 마취제라고 하더라도 마취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취가 됩니다. 마취가 되는데, 마취 안 되는 제품은 팔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마취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공식적인 마취 제품을 파는 루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는 뭐냐면, 그 제품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가 있는데, 마취가 안 되느냐? 마취 안 되면 시술이 안 되잖아. 마취가 돼. 된다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좋은 게 있고 또 좀 덜 좋은 게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됩니다. 만약에 마취가 안 된다. 중국산이라고 해도 사과도 써봤는데 마취가 안 된다. 그럼 그 제품은 다시는 아마 안 사서 쓰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바르는 마취제가 사실은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사 마취를 하게 되면 거의 100% 무통으로 시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사는 이제 이제 우리 비의료인이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르는 마취제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 조금 약간의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반영구 화장 마취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리도케인 함량이 자꾸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제 사실은 눈썹하고 아이라인 중에 어디가 더 아파요 이러면 실력이 있는 경우에 속도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실력이 있는 이제 기술자들은 뭐예요? 눈썹이 조금 더 아프게 느낀다고 해요. 실력이 있다는 거는 아이라인을 10분, 15분 만에 뚝딱뚝딱 끝내는 사람들은 아이라인이 100% 안 아픕니다. 눈썹만 조금 따끔거려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차 때 아프냐, 2차 때 아프냐,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눈썹은 1차 마취제를 바르고 한 20분, 30분 기다리는 마취제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마취제는 다 그런 거예요. 눈썹 바르고 20분 또는 30분을 대기하라고 여러분들 설명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제품이든 간에. 눈썹을 10분 기다리는 마취제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1차 마취제를 바르고 통증을 좀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조그만 마취제, 제가 제품이 어느 나라 제품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또 저보고 또 뭐라 그러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마취제가 그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 놈이라는 마취제가 사실은 제일 좋은 마취인데, 이거는 눈썹보다 아이라인에 특화된 제품이에요. 아이라인. 눈썹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눈썹은 30분 이상 하면 되고, 아이라인은 10분만 딱 하면 돼요, 얘는. 특화된 제품이에요. 근데 용량이 너무 작다 보니까, 와, 이거 3, 4만 원 하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3, 4만 원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죠. 그래서 자꾸 큰 걸로 자꾸 쓰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마취제가 또 이제 시술 속도가 좀 안 나는 사람들은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해가지고 시간 차이를 두고 여러분들이 시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1차 제품, 자, 눈썹에 1차를 바르고 스크러치가 나게 되면은 2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제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2차 제품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 잘 없으실 거예요. 무조건 1차야. 무조건 1차 제품을 가장 좋은 걸 쓰고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제품을 바르고 어디까지 시술하느냐? 스크러치는 거의 다 나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1차 랜딩이라고 하는데 1차 마취가 안 됐을 경우에, 시간이 오버타임 걸려서 1차 마취제가 안 됐을 경우에 2차 마취제를 바르면 마취가 되냐? 아니야. 틀린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1차 마취제를 바르고 했는데 손님이 아프다고 해. 그럼 지금까지 시술한 것만 2차 마취제를 바르면 그 부분만 되는 거고, 전체 시술을 아직 건들지 않은 건 다시 발라야 된단 말이야. 다시 발라야 돼요. 자, 그랬을 경우에 예전에 공부했던 8도 해법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 나옵니다. 다시 테이핑을 하든지 다시 눈썹이 지워지지 않게 마취제를 바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발라야 된다 이거죠. 기억을 꼭 해두십시오. 여러분들 2차 마취제가 지금까지 제가 쭉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2차 마취제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 제형 자체가 젤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수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마취제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지금까지. 문제는 1차 마취제다. 아이라인은 해결이 됐어. 아이라인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마취제로 그거면 끝나는 거야. 근데 눈썹의 1차 마취제가 가장 문제입니다. 가장 문제예요. 멘붕이 진짜 옵니다. 멘붕이 와요. 예를 들어서 간혹 여러분들이 1차 마취제를 바르고 한 30분을 대기했어. 근데 고객이 아파. 그럼 멘붕이 오는 거죠. 기술자 입장에서는. 다시 발라야 돼. 다시 발라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은 고객분들한테 조금 이제 참으시라고 하고 스크러치를 일부 줘서 시술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단 말이죠. 주사 마취를 하게 되면은 그냥 주사 찔러가지고 딱 마취한 다음에 바로 할 수 있잖아. 1차 마취제를 바르고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는 고객이 계시다면 2차 마취제를 발라봐야 100회 무해한 거야. 다시 1차 마취제를 발라야 된다. 그럼 뭐죠? 1차 마취제가 엄청 좋은 걸, 잘 되는 걸 써야 된다 이거지. 비싸고 싸고 이걸 논할 때가 아니라 이거야. 그래 봐야 10,000원 더 비싸고 5,000원 더 비싸요. 1차 마취제의 선택이 무지 중요하다. 만약에 1차 마취제를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고 있어. 근데 얘가 30분을 기다려야 돼. 근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30분을 기다렸다가 시술을 딱 해보니까 손님들이 조금 아파하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40분을 기다리세요. 35분을 기다리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0분을 기다리는데 조금 아파하는 것 같아. 그걸 대비해서 한 15분쯤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발라. 조금 더 발라주는 개념이에요. 많이 바른다는 개념이 아니고 한 번 더 발라준다는 개념으로 한 번 더 바릅니다. 만약에 그래도 아프다 한다. 그럼 시간을 좀 늘려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10명 중에 한 5명은 조금 따끔거린다고 하더라. 2차 마취제 발랐는데 괜찮은데 1차 마취 좀 따끔거린다고 하더라.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35분 더 연장, 또 5분 더 연장 해가지고 여러분들 5분 더 마취를 더 바르거나 한 번 더 바르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제품은 똑같잖아. 제품은 똑같는데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안 아파. 그건 뭐야? 제품은 똑같은데. 아까 이제 그런 경우 생리나 술을 많이 먹고 이 경우를 빼고 만약에 똑같은 제품을 발랐는데 어떤 사람은 아파, 어떤 사람은 안 아파. 그럼 뭐야? 그럼 뭐예요? 복불복이야. 이거는 복불복이죠. 마취가 잘 되는 고객이 저한테 오신 거야. 여러분들한테 간 거야. 그 다음에 마취가 안 되는 분이 또 여러분들이 간 거야. 복불복이야. 똑같은 마취제인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인젝션을 할 수 있으면은 너무나 좋은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좀 안타깝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쓰는 바르는 마취제만으로 눈썹 같은 경우에 다른 분야는 아이라이너 100% 보통 할 수 있어요. 근데 눈썹 같은 경우에는 제 경력으로 100% 마취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손님이 정말 안 아프다, 감각도 없다 이러면 그건 손님을 조금 잘 맞는 거예요. 한 10명 중에 한 명, 20명 중에 한 명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고객의 통증을 안 느끼게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법은 한 번 더 바르거나 인터벌을 더 길게 가져가거나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면은 됩니다. 여러분들 제품 이렇게 큰 거 사용하셔도 돼요. 그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스킬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세게 하는 사람은 어떤 제품을 갖다 놔도 좀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성비는 참 좋죠. 가성비로 따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성비가.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마취제의 결론은 뭐냐면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결론은 자, 우리가 사용하는 국소 마취제는 여러분들은 바꿀 수가 없어. 왜 못 바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파는 루트도 없고 여러분들이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제품이 아니에요. 지금은 공급상 마음대로 시장을 마취제를 푼단 말이야. 그럼 기술자는 그거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제품의 다양성이 없다는 얘기야.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쓰는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은 몇 가지가 없잖아요, 맞지? 그리고 여러분들 30분을 기다려서 아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고객한테 조금 더 투자하세요. 한 5분, 10분 동안 더 투자하셔서 조금 더 기다려주는 그런 센스만 있으면은 조금 더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지 기법이나 화장형 이제 이게 그라데이션 기법보다는 사실은 엠버 기법이 더 좋은 마취제가 있어야 됩니다. 수지 기법이나 화장형 또는 그라데이션 기법보다 엠버 기법 자체가 약간의 통증을 더 느끼게 하는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수지 기법에서 쓰는 마취제가 따로 있고 화장형 기법에서 쓰는 마취제가 따로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눈썹 마취제 그냥 공통으로 다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엠버 기술자들은 1차 제품에 대해서 지금 제품은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연장책을 쓴다든가 아니면 한 번 더 발효를 준다든가 그런 센스만 있으면은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엠버 기술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야 이건 눈썹 마취제가 좀 제대로 좀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제도권에 안 들어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어디 가서 살 수도 없어요. 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약국에 가서 여러분들 반영구 화장용으로 나온 제품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이제 어떤 분이 그 약국에 가서 사면 된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반영구 화장 제품으로는 약국에 파는 제품이 없어요. 재료상에도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재료상들은 피부과나 피부병원 이제 뭐 저기 피부과 병원이나 그 다음에 피부관리실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덕용 제품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살 수밖에 없고 또는 이제 약국에서 파는 마취제 중에는 그 뭐 남녀 관계에 뭐 이런 걸 그런 거 하기 위한 마취제 여러분들 뭐 예,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바르는 그런 마취제 그런 거밖에 없어요. 다른 마취제는 없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마취제를 사라고 처방전을 쓸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이거 사가지고 뭐 할 거야? 기술자 아니면 이게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저 우스갯소리로 좀 이제 막 이제 마취제를 막 이렇게 약방에서 파는 마취제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상한 마취제 그걸 막 이렇게 쭉 진열해 놓고 막 그랬던 시절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그래서 그걸로 눈썹을 바르고 하면 마취가 돼요 안 돼요? 되기는 됩니다. 되기는 돼요. 근데 전용 마취제보다는 훨씬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여러분들 이제 요즘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이런 마취제들이 있어요. 이런 류의 마취제인데 이런 류의 마취제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마취제를 사용을 할 때 제형을 보셔야 됩니다. 제형이 이제 뭔지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제형은 이게 크림으로 만들어졌느냐 이게 이제 주사 마취제는 액상이죠. 액상으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은 이것처럼 크림 타입으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얘처럼 젤 타입으로 만들어졌느냐 이 제형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사야 됩니다. 그리고 리도케인이 몇 프로냐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런 류의 제품들은 아이라인에 절대로 바르시면 안 돼요. 리도케인 함량이 예를 들어서 높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이라인을 가능하면 아이라인에 사용하지 마세요. 아이라인에 사용하는 제품은 아까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 조그만한 거. 그거 사용하셔야 돼요. 그 제형이 크림 타입이긴 하지만 막 흐를 정도의 그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라인에 바르기는 너무나 좋은 마취제예요. 그리고 그거 사셔서 여러분들 눈썹에는 다른 제품을 쓰시고 그거를 아이라인 전용으로만 쓰시면은 여러분들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시는 화장품 중에 아이크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크림도 용량이 막 크고 이러진 않죠. 화장품 케이스 중에서 아마 아이크림류가 케이스가 제일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자체도 제가 그동안에 수십 년을 써보니까 아이라인에는 1차 마취제로 이 제품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르는 것도 실력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제품은 같아요. 제품은 같은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서 잘 바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남아 있을 뿐이지
아이라인에는 어떤 제품, 눈썹은 어떤 제품, 입술은 어떤 제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력자들은 사실은 요즘에 새로운 브랜드를 달고 나온,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미국에 계신 제 제자하고 카톡을 했는데 또 이제 무슨 또 이렇게 제품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이제 인터넷으로 그 미국 장터 이름이 뭐죠? 아마존인가요? 그런 쪽에서도 이제 보이기는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쪽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유통이 비공식적으로 유통이지만 한국에서 유통이 되는 그 마취제만 하더라도 충분히 시술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 말고도 선배분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선배들이 뭐가 좋더라 하는 것은 거의 90%가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맞는 얘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지금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도 제가 뭐 어제 그저께 이 기술을 배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수십 년을 엠보 기술은 제가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인데 엠보 기술 할 때 어떤 마취제를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쯤은 저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는 기술에서는 우리 현재 한국에서 유통되는 마취제가 조금 나는 불만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엠보 기술만 빼면 뭐 수지기법이나 화장솜 기타 등등 기술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취제에 불만이 없어요. 다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어. 싹 다 돼. 근데 단지 어떻게 바르느냐, 인터벌을 얼마나 두느냐, 요령이죠. 요령이 부족해가지고 누구는 조금 아프고 덜 아프고 이제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엠보 기술은 일반 기술하고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마취제가 이제 조금 좀 부족하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42분이 지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마취제를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이렇게 시간이 막 금방금방 가요. 다음에 또 기회를 봐서 다음에 또 이제 손님들하고 이렇게 제가 또 마취제 바르는 영상도 한번 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